있어요. 저는 변호사니까 이거 변호사 좀 쓰라는 거 아니야? 변호사 광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해서 어떤 고소를 하실 때 거의 모든 고소 사건에서 변호사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건 뭐 그냥 당연하죠. 당연하게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변호사는 법률 지식이나 뭐 노하우, 경험, 모든 측면에서 변호사가 훨씬 더 좀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소를 하실 때도 거의 모든 측면에서 변호사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이거는 뭐 당연한 사실입니다. 고소 기회가 단 한 번뿐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변호사 없이 고소를 한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고 정말 긴 시간 동안 외줄타기 하듯이 고소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까딱 실수 한 번 하면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고소 기회가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자주 있습니다. 이런 단 한 번뿐인 이 소중한 고소 기회를 정말 좀 어이없이 날리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고소를 할 때도 변호사가 있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비용에 문제가 있죠. 변호사는 비용이 많이 들죠. 사실은 저도 변호사지만 제가 상담을 드릴 때도 이 모든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는 가성비를 좀 생각하시라. 이런 경우에는 어떤 뭐 비용의 측면이 있으니까 좀 고려를 좀 해보시라, 고민을 좀 해보시라 라고 오히려 좀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변호사가 꼭 필요해 보이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때는 이런 경우는 정말로 변호사가 필요하시다, 변호사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 훨씬 나으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고소할 때도 변호사 꼭 필요한지 지금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 성범죄입니다. 제가 사실은 성범죄 이런 형사 관련 영상을 좀 많이 올렸었는데 이게 죄다 노딱이 붙었어요. 제가 뭐 폭행이나 뭐 성범죄, 어떤 스토킹 이런 영상을 사실은 많이 찍었는데 노딱이 많이 붙는 바람에 지금 많이 내려간 상태예요. 이 영상도 좀 위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고소를 할 때 변호사가 언제 제일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바로 성범죄였어요. 여러분이 만약 성범죄를 당하셨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상당히 좀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 당하면 그냥 고소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변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성범죄 고소는 초기의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해요. 증거는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성범죄에서는 확실한 물증이 잘 없어요. 어떤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어요. 이런 성범죄의 특성상 이런 뚜렷한 물증이 남는 경우가 매우 적기 때문에 그 없는 가운데서도 증거를 잘 찾아서 갈무리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오염되지 않도록. 이 오염됐다는 것은 무슨 뭐 더러워지고 뭐 깨끗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증거가 증거로서 온전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보존을 해주는 것을 말해요. 어떤 증거가 편집됐다거나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면 이것은 오염됐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 상대쪽 변호사 측에서는 이 증거는 오염됐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재판정에서 쓸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증거가 증거로서 가치를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오염돼 있다라고 주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항변, 주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증거를 보존해 두는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 보니까 진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술, 말이죠, 말을 무슨 확보를 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말을 제대로 확보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을 어떤 방식으로 증거로 만들고 그 증거를 온전하게 가치 있게 확보해 주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단 말도 증거가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통상 이런 진술은 재판정에서 일반적인 직접적인 증거, 물증에 비해서는 증거 가치가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 이 성범죄 재판에서는 직접적인 물증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진술 증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 보죠. 말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됐다는 경우 많이 보이죠.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진술 증거로 만들어서 온전하게 가치를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재판정에서까지 온전하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확실한 증거로서 만들어두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소 초기에 어설프게 진술하게 되면은 그 진술로 인해서 나중에 고소가 좀 안 좋게 결론이 나온다던가 상대방이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준다던가 하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진술 증거를 일관성 있고 또 중요한 부분에 모순이 없도록
방법도 상대편을 확실하게 좀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 좀 드렸지만 제일 변호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성범죄 고소에서 변호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피해자 보호예요. 피해자 보호. 자, 2차 피해, 뭐 개인정보 유출이나 뭐 추가적인 피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이런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고소를 할 때도 가명으로 고소를 한다던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사를 잘 받는다던가, 나중에 합의를 할 때도 중요해요. 나중에 합의를 할 때도 이 사람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변호사가 조치를 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좀 무섭잖아요. 이 고소로 인해서, 이 신고로 인해서 내가 어떤 2차 피해를 받을지, 어떤 또 보복을 당할지, 그거에 무섭기 때문에 고소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걸러진 다음에 어떤 보호 조치를 좀 받게 되면은 그나마 이런 보복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좀 줄어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수사기관은 이 가해자 측을 처벌하려는 입장이고, 피해자 측은 약간 무서울 수가 있잖아요. 입장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변호사가 피해자 측 입장을 좀 정확하게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조치를 취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변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편을 처벌을 하긴 했는데 나의 피해를 민사적으로 보전받고 싶을 때, 나의 피해를 금전적으로라도 민사적으로라도 뭐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손해배상의 문제까지도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민사 손해배상까지 생각하실 때 변호사가 좀 필요한 것이 이 성범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사기예요. 사기. 사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단순히 사기만이 아니라 이런 횡령, 사기, 이런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인 분들이 고소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정리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민사로 딸려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건 민사 아니야?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가 좀 중간에 좀 망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변호사를 쓰더라도 쉽지 않은 것이 이런 경제범죄, 사기 고소예요. 저희 사무실도 최근에 사기 고소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변호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사기, 횡령, 이런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는 법률 상담을 오셨을 때 변호사 없이 사실 혼자 진행하시기는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범죄를 혼자서 고소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추천드리기가 좀 쉽지 않아요. 추천드릴 수가 없어요. 사기에서 가장 쉬운 유형도 일반 범죄보다는 더 난이도가 높을 수가 있어요. 이 담당하시는 수사, 경찰에서 보기에도 잘못하면 민사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사기, 경제범죄 사건이고, 실제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민사사건으로 좀 빠지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온전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기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작업입니다. 이건 확실한 사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그런 경우라도 실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실제 고소를 진행해 보면은 중간에서 꼬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편에서 예측하지 못한 답을 하는 경우도 많고, 변호사가 있어도 처벌이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도 없으면 말 다 했죠. 이런 사기 사건, 경제사범의 고소는 약간 수학 공식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공식이라도 알면은 고소는 할 수가 있죠. 고소는 할 수는 있는데 그 중간에 약간 변수가 생기거나 약간의 응용 문제였거나 그런 경우에는 진짜 모르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모르면 대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수학 공식은 그냥 모르면 못 푸는 거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의 응용 문제만 나와도 이 처벌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고, 조금만 어려워져도 일반인 분들이 대응하기가 거의 답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사기 고소는 웬만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라 라고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이 외에도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은 많이 있죠. M&A나 특허 사건, 이런 행정소송,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거의 아예 시작조차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서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형사사건 중에서는 이런 성범죄나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 변호사가 꼭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러분께 좀 설명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사건 중에서 이런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건 두 가지 경우, 사기하고 성범죄의 경우를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변이었습니다.